여러분, 원작 650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오늘 내용이 실제 상황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자 관계가 부부 관계로 바뀐 두 사람. 장애가 있는 아들을 위해 혼인신고까지 한 여성. 하지만 숨겨진 진실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10년간의 헌신 뒤에 감춰진 놀라운 반전. 연금을 모두 인출한 여성의 정체. 갑작스러운 혼인무효 소송의 진짜 이유.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모든 미스터리가 풀릴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가 막힌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동네 소문난 효자와 헌신적인 어머니.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고깃집. 오후 5시가 되면 이곳에서는 항상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25살의 정민이가 어머니 수연 씨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죠. 엄마,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어요. 어깨가 많이 아프시죠?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정민이는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엄마를 향한 사랑과 효심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스럽게 끓여드렸죠. 우리 정민이 항상 고마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란다. 수연 씨 역시 아들을 끔찍이도 아꼈습니다. 정민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존재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정민이의 안부를 확인하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정말 다정한 모자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정말 보기 좋네요. 저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수연 씨도 정말 대단하시죠. 혼자서 장애 있는 아들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가족이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가족에게도 남들이 모르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민이의 장애 등급으로 인해 받는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수연 씨는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저녁에는 택배 분류 작업을 하며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며 종종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모자 관계라고 하기에는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 두 분,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수연 씨가 정민이를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좀 이상한데요? 실제로 수연 씨는 40세, 정민이는 25세였습니다. 수연 씨가 15세에 정민이를 낳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정민이가 엄마라고 부르는데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모자 관계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그렇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연상연하 커플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수연 씨가 정민이를 챙기는 방식이나 정민이가 수연 씨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일반적인 모자 관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기 저 두 사람. 정말 어머니와 아들 맞나요? 뭔가 커플 같지 않아요?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나 보이지도 않고. 동네 어르신들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이상해. 저게 어디 모자 관계야? 뭔가 수상하다니까. 내 눈에는 그냥 젊은 남녀로 보여.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됩니다. 3월의 어느 화요일 오전, 평소와 다름없이 은행에 들른 수연 씨. 하지만 이날 그녀의 행동은 평상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고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고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정민이의 장애인 연금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액 출금하시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요. 창고 직원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연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인출한 돈은 무려 850만 원. 정민이가 지난 3년간 받은 장애인 연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전 재산이었어요. 은행을 나선 수연 씨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또는 중요한 약속에 늦을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약 20분 후 시내의 한 카페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수연 씨가 만난 의문의 남성.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수연 씨. 그녀 맞은편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의 대화는 진지했고 수연 씨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네, 확인해 보세요. 수연 씨는 방금 은행에서 인출한 돈 뭉치를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남성은 돈을 대충 세어본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이제 우리 사이는 정리됐어. 정말 이제 끝인가요? 물론이지. 약속은 약속이니까. 남성은 돈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카페 사장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날 그 여성분이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돈을 건네주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시고 남자가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계셨거든요. 천사 같던 여성의 숨겨진 얼굴. 정민이가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낯선 남자에게 넘기는 모습.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민이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수연 씨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궁금하네요. 동네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토록 헌신적이고 자상했던 수연 씨가 장애가 있는 아들의 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수연 씨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법이에요. 원래 본색이 드러난 거죠. 한편 정민이는 이 모든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를 기다리며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정민이의 순수한 걱정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3월 말의 어느 목요일 오후 정민이의 집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한 여성. 그녀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야, 너 또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여성. 수연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이게 무슨... 어머님이 무슨 어머님이야? 너 따위가! 여성은 미숙 씨, 바로 정민이의 친어머니였습니다. 25년 전 정민이가 태어났을 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를 버렸던 바로 그 여성이었어요. 내 아들을 꼬드겨서 혼인신고까지 했다면서 정말 뻔뻔하기도 해. 그건 정민이를 위한... 위한 게 뭐가 위해? 돈 때문이지, 돈. 미숙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혼인신고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웃 중 한 명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숙 씨는 더욱 흥분하며 말했어요. 이 여자가 내 아들과 혼인신고를 했어. 모자 행세를 하면서 말이야. 30년 동안 숨겨진 놀라운 진실. 바로 이 순간 동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모자 관계로 알고 있었던 수연 씨와 정민이는 사실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부부였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부부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뭐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증거까지 제시했어요. 여기 혼인신고 사본이 있어. 10년 전에 신고했다고.
서류에는 분명히 수연 씨와 정민이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혼인신고 날짜는 정확히 10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네요. 정민이는 분명히 수연 씨를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두 분이 실제 부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웃들의 의문은 당연했습니다. 10년간 함께 살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정민이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이 왜 저를 아들이라고 해요? 정민아, 설명하기 복잡해.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하지만 미숙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기는 내가 낳은 아들인데 뭐가 복잡해? 너 이제 그만 우리 정민이에게서 손 떼. 시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10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2014년 당시 15세였던 정민이는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친어머니 미숙 씨에게 버림받은 지 이미 10년이 지난 후였어요. 정민아, 오늘도 친구들과 같이 놀지 그러니? 싫어요. 저는 혼자가 좋아요. 정민이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지내는 소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장애로 인해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이 어려웠고, 이 때문에 종종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어요. 정민이가 또 친구들과 싸웠어요. 이번이 벌써 5번째예요. 다른 보육원에서도 적응하지 못해서 온 건데, 보육원 선생님들도 정민이를 걱정했지만 아이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4번째 보육원이었거든요.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봉사활동을 하러 온 수연 씨였습니다. 당시 30세였던 그녀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졸업 후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안녕 정민아. 나는 수연 누나야. 처음에는 수연 씨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정민이. 하지만 다른 어른들과는 뭔가 다른 그녀의 따뜻함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 내가 그린 그림 정말 예쁘다. 누나한테 하나 그려줄 수 있을까? 정말요? 아무도 제 그림을 예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수연 씨는 정민이의 작은 재능들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정민이를 위해 도화지와 색연필을 사다 주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가 많은 그를 위해 매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누나,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물론이지. 약속했잖아. 6개월이 지나면서 정민이는 수연 씨에게만큼은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창가에 서서 기다리곤 했어요. 그리고 내려진 인생을 바꾼 결정. 어느 날 수연 씨는 보육원 원장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원장 선생님, 제가 정민이를 데려가서 키우고 싶습니다. 정민이를요? 하지만 그 아이는 장애가 있는데. 그래서 더욱 제가 돌봐주고 싶어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연 씨는 정민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 보육원 생활을 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과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법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정민이의 후견인이 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떤 절차든 상관없어요. 알려주세요. 수연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민이가 이미 성인에 가까운 나이라는 점이었어요. 일반적인 입양 절차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적 가족이 되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 복지사와 상담을 받은 수연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민이가 성인이 되면 각종 장애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자가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견인 제도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떤 방법이든 말씀해 주세요. 혼인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수연 씨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 볼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드물지만 있어요. 물론 실질적인 부부 관계는 아니고 순전히 법적 보호를 위한 선택이죠. 며칠간 고민한 끝에 수연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민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민아, 누나가 너에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 네, 누나. 무슨 이야기요? 우리 결혼하자. 네, 결혼이요? 정민이는 결혼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가 설명해 주니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만 결혼하는 거야. 그래야 누나가 너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아플 때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도 할 수 있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 그럼 누나가 계속 저와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시작된 특별한 가족. 2014년 7월 수연 씨와 정민이는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부부 관계는 아니었고 순전히 법적 보호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누나를 엄마라고 불러야 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엄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누나예요. 두 사람만의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자 관계를 연기하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아끼는 가족으로 지내기로 한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수연 씨도 갑자기 어머니 역할을 해야 했고 정민이도 갑자기 아들 역할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는 진짜 가족 같은 정이 생겼어요. 10년간 이어진 헌신적인 돌봄.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동거. 수연 씨는 정말 친어머니 이상으로 정민이를 돌봤습니다. 장애가 있는 그를 위해 밤낮 없이 헌신했죠. 정민아, 약 먹을 시간이야. 네, 엄마. 감사해요. 뭘 감사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정민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주고 하루 일과를 점검하는 것이 수연 씨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민이가 다니는 복지관 차량이 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고 저녁에는 그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엄마, 오늘 복지관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기 했어요. 그래? 뭘 만들었는데? 이거요. 엄마 선물이에요. 정민이가 건네는 조그만 만들기 작품을 받을 때마다 수연 씨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힘든 생활도 견뎌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민이의 장애인 연금과 수연 씨의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거든요. 특히 정민이에게 필요한 각종 치료비와 재활 비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네. 수연 씨는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민이의 물리치료비, 언어치료비, 그리고 각종 생활비를 합치면 매달 200만 원 이상이 나갔어요. 정민이의 장애인 연금 70만 원과 수연 씨의 아르바이트 수입 1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정민이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수연 씨는 정민이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늦게 혼자 남았을 때면 종종 눈물을 흘렸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런 수연 씨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이야.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혈육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우리도 수연 씨를 본받아야 해. 하지만 수연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고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해버린 수연 씨. 2023년 말 수연 씨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증상이었어요. 이상하다. 방금 뭘 하려고 했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났어요. 정민아, 엄마 눈이 좀 침침해. 안경을 써야겠어. 아파요? 안과에 가봐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시력 저하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마침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망막 색소 편성증입니다. 유전적 질환이에요. 그게 뭔가요?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실명에 이르는 병입니다. 현재 치료법은 없어요. 의사의 말에 수연 씨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1에서 2년 내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수연 씨의 눈에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주변부 시야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중심 시야마저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정민이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족분이 알아야 제발 부탁드려요. 수연 씨는 정민이에게 자신의 병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정민이가 충격받을 것이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병을 숨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하다가 손을 베이거나 계단에서 넘어지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어머니, 왜 자꾸 다치세요? 괜찮아. 그냥 실수야. 정민이는 걱정되었지만 수연 씨는 계속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연 씨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민이의 친어머니 미숙 씨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너 누구야? 내 아들은 어디 있어? 25년 만에 나타난 미숙 씨. 그녀는 정민이가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정민이는 제 아들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낳은 아들인데. 미숙 씨는 정민이의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연 씨와 정민이의 혼인 사실까지 알게 되었어요. 결혼? 내 아들과 결혼했다고? 미숙 씨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장 이혼해. 그리고 우리 정민이에게서 손 떼. 친어머니의 등장과 협박. 미숙 씨의 등장은 수연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25년간 아들을 버려두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정민이 치엄마야. 너 같은 사람이 뭔데 내 아들과 결혼해? 정민이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변명은 집어쳐. 돈 때문이지. 돈. 미숙 씨는 수연 씨가 정민이의 장애인 연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협박까지 시작했어요. 너 지금 사기야. 사기. 어떻게 우리 정민이랑 결혼할 수가 있어? 그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언론에도 알릴 거고. 미숙 씨의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수연 씨를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이웃들 앞에서 수연 씨를 모욕했어요. 이 여자가 우리 정민이를 이용하고 있어요. 장애인 연금을 가로채려고 결혼한 거라고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천사 같다고 칭송받던 수연 씨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정말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좀 이상하긴 했잖아? 아무래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수연 씨의 마지막 선택. 이런 상황에서 수연 씨의 병은 더욱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시야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건가요? 현재 상태로는 6개월 정도 후에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연 씨는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신이 곧 실명하게 되면 정민이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민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그날 밤 수연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정민이의 짐이 되기 전에 스스로 그의 곁을 떠나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 수연 씨는 은행에 가서 정민이의 장애인 연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미숙 씨에게 건넸어요. 이제 정민이를 돌봐주세요.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약속해주세요. 정민이를 잘 돌봐준다고. 수연 씨는 미숙 씨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정민이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정민이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갑작스러운 이별과 혼인 무효 소송. 며칠 후 수연 씨는 갑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정민아, 엄마는 이제 가야 해. 어디 가세요?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 너는 여기서 내 진짜 어머니와 살아야 해. 정민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나려고 하는지 말이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엄마, 가지 마세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수연 씨는 눈물을 참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정민이에게 법원으로부터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 통지서였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정민이는 서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가 대신 설명해 주었어요. 그 여자가 너와의 결혼을 무효로 만들겠다는 거야. 왜요? 왜 그런 일을 해요? 모르겠어. 아무튼 이제 너는 나랑 살 거야. 하지만 진실은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10년간의 법적 결혼 생활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정민이는 수연 씨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를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진짜 엄마! 수연 엄마는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그래도 그 사람 네 엄마 아니야. 저에게는 엄마예요. 평생 엄마라고요. 미숙 씨는 정민이의 이런 반응이 못마땅했습니다. 자신보다 수연 씨를 더 좋아하는 아들이 서운했거든요. 한편 미숙 씨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정민이를 진심으로 돌보겠다고 했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니 쉽지 않았어요. 정민아, 엄마가 좀 힘들어. 내가 좀 더 독립적이었으면 좋겠어. 죄송해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정민이는 최선을 다했지만 장애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뜻밖의 재회와 진실 고백.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민이가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길 건너편에서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수연 씨의 모습이었어요. 정민이는 달려가고 싶었지만 뭔가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시지? 그때서야 정민이는 깨달았습니다. 수연 씨가 자신을 떠난 진짜 이유를 말이죠. 다음 날 정민이는 용기를 내어 수연 씨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정민이야? 정말 정민이구나. 수연 씨는 정민이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말 안 했어요? 아프다는 걸 왜 숨겼어요? 미안해, 정민아. 내가 걱정할까봐. 수연 씨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병에 대한 이야기, 정민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미숙 씨에게 돈을 준 진짜 목적까지. 돈도 저를 위해서였어요. 그래. 내 친어머니한테 부탁했어. 너를 잘 돌봐달라고. 감동적인 결말. 진실을 알게 된 정민이는 수연 씨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엄마는 바로 수연 씨였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엄마를 돌볼 거예요. 정민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가 제 인생이에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민이는 미숙 씨에게 돌아가서 선언했습니다. 미숙 엄마, 저는 수연 엄마와 함께 살 거예요. 뭐라고? 그 여자와? 네,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신 건 감사하지만 제 마음은 바뀔 수 없어요. 미숙 씨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정민이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정민아, 그래도 가끔은 엄마를 생각해주라. 네,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 곁에는 수연 엄마가 있어야 해요. 현재 수연 씨와 정민이는 다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수연 씨의 시력은 거의 잃었지만 정민이가 그녀의 눈이 되어주고 있어요. 엄마,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하늘이 파래요. 그래. 내가 설명해 주니까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 두 사람은 더 이상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그들의 인연은 어떤 법적 관계보다도 강합니다. 정민아,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저도 그래요, 엄마. 엄마가 있어서 저도 행복해요. 10년 전 법적 가족이 되기 위해 혼인 신고를 했던 두 사람. 그들의 선택은 단순히 서류상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애를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수연 씨의 행동들이 사실은 모두 정민이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법적인 관계보다도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수연 씨와 정민이처럼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